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자, 우리가 그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1분기보다 2분기 실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 레키로나주를 제외를 하고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시장 이슈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들으셔야지, 어디를 좀 노려야 된다라고 좀 계산이 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게 되면은 뭐 생각했던 것보다 레키로나 관련해서 계약 공시가 좀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은 너무나도 아쉬운 부분이지만, 좀 우리가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인플레에서 디플레로 넘어갈 때는 바이오 종목들을 좀 조심하실 필요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럼에도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지금 1분기 때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아쉽게 나온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뭐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이제 북미양 트룩시마의 공급 계획을 좀 조정을 하면서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2분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2분기부터는 이제 북미 트룩시마 매출이 예전 수준으로 좀 정상화되고, 그 다음에 신제품 유플라이마 매출의 성장도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익성에서 좀 개선을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파키스탄 레키로나 수출 실적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타국가 수출 기대감도 계속해서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유럽 쪽에서 계약 공시가 나왔으면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이거는 뭐 언제 어떻게 뭐 나온다라고 좀 우리가 딱 단정 지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나올 때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좀 기다려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뭐 레키로나 관련해서 50만 주를 판매를 할 거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예상 마진 자체가 1000억 원 이상이 된다라고 보시면은, 이쪽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아직 기대감 자체는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코로나가 뭐 백신이 나오고 뭐 지금 백신 처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백신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가 좀 무더기로 나와버리다 보니까는 치료제는 계속해서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2분기 때는 정상적인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는 우리가 2분기 때 좀 방향성이라든지 실적이 딱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추세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도 2분기 말부터 좀 실적적인 부분이 잡히다 보니까는 조금 더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에 뭐 위에 계신 분들, 자, 이쪽 지금 뭐 매물대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뭐 15만원, 16만원 이 라인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계신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뭐 빠졌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뭐 비중을 채워 나가는 것보다도 차라리 계약 공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시세가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비중을 채우셔가지고 좀 평단 관리하시고 좀 14만원 이 부분까지는 좀 들어오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좀 어떤 종목이든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종목마다 색깔이라든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잘 짜서 움직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분명히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벤트를 딱 선착순 50명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2개월 하시면은 저희가 30일을 추가로 드리고 있고, 1개월 하시면은 10일을 추가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시장 전체의 큰 그림을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좀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그림을 그리지도 못하고 그냥 사라는 것만 사는 거랑,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큰 그림을 그려놓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같이 하는 거랑은 굉장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렇게 맨날 수익 인증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뭐 현대 위아도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리고 P&E 풍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좀 편안하게 좀 수익이 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P&E 풍년도 우리는, 자, 차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자, 이렇게 보시면은 결국에는 자, 매물 소화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바닥을 찍고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편안하게 좀 수익을 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있어서 빨리빨리 좀 캐치를 하시고 시장의 흐름, 트렌드 이런 거를 좀 읽어 나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렇게 또 보시게 되시면은 또 현대위아, PNE 풍년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 인증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편안하게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렇게 PNE 풍년 수익 인증 나오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PNE 풍년.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뭐 인증이 나오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인증이 뭐 많이 나왔어요. 뭐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인증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다.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매집을 시작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매집을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믿으셔야 돼요. 늦게 오면은 늦게 올수록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손해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기 이렇게 보시면은 자, 9.44% 이렇게 수익 인증 올라오죠, 여러분들. 자, 뭐 OCI, 삼성전기 이렇게 저희가 모아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도 뭐 제가 뭐 추천한 건 아니지만 뭐 삼성전기, 현대위아 이렇게 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여러분들 매집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좀 같이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재무가 이렇게 생긴 종목을 매집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지금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4분기에 적자, 그리고 올해 1분기에 적자, 근데 2분기에 흑자로 돌아간다. 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가는 이런 기업들을 좀 여러분들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 HMM 같은 경우에도 적자에서 흑자, 그리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가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나왔다 이거예요. 지금 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면은 작년도에, 자, 이거 당기순이익이에요. 자, 작년도에 적자였다가 올해 큰 폭으로 흑자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매집해야 돼요. 이런 종목은 매집하셔서 그냥 크게 먹고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지금 VIP 방에서도 이제 매집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하루라도 뭐 빨리 오시는 게 뭐 이득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자, 두산중공업을 보게 되면은 자, 제가 이것도 12,000원 부근에서부터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자, 이것도 결국에는 적자였다가 올해 흑자로 돌아갈 거다라는 기대감 자체도 있었고, 한국, 미국이랑 이제 원전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산중공업 못 잡으신 분들은 좀 잡아보시라고 드린 종목이 있어요. 자, 보성 파워텍, 그리고 일진파워, 에네토크, 이거 무조건적으로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또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특히 보성 파워텍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다른 거는 다 가는데 왜 보성 파워텍만 안 가냐? 이거는 우리가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런 거는 좀 잡아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렸어요. 앞전 영상 보시면은 이런 것들 편안하게 여러분들 뭐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그 섹터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같이 수익 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저희 방 같은 경우에는 맨날 아침마다 종목 공부를 기사랑 엮어서 어떤 거를 봐야 되는지, 최근에 핫한 이준석 관련 주들 왜 뭐랑 어떤 식으로 엮이는지 이런 거를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하루라도 빨리 오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시장 자체를 보면은 반도체가 밀리니까 당연히 좀 지수 자체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굳이 반도체를 어제 따라가는 것보다도 눌렸을 때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 한미반도체, 테크윙, 올덱스, 그 다음에 PSK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딱 이것만 보셔도 되는데, 어제 따라가서 잡지 마시고 제발 기다리셨다가 좀 눌렸을 때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어제 뭐 매수를 뭐 쫓아가서 매수하신 분들은 정말 시장 흐름에 대해서 하나도 못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뭐 어떻게 운 좋아서 뭐 수익은 날 수는 있겠지만 꾸준하게 편안하게 수익 나는 거는 좀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항상 좀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뭐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보시면은 하락 마감을 했어요. 하락 마감을 한 부분인데, 자, 나스닥도 하락이고 다우도 하락인 부분이 있는데, 지금 테이퍼링의 우려감 자체도 분명히 나스닥 낙폭을 키웠다라고 보시면은, 나스닥이 뭐 기술주들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영향을 보시면은, 하루는 경기주, 하루는 성장주, 기술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홀짝홀짝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결정이 난 것 같은데, 매일 상승과 하락의 이유가 거의 대부분 뭐 다 똑같아요. 뭐 다 똑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차분하게 볼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다음 주 동사 만기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굉장히 시장을 꼼꼼하게 읽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항상 뭐 방에서는 이렇게 맨날 디테일하게 다 글을 써드려요,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글을 디테일하게 써드리고 있고, 뭐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뭐 종목 공부하는 부분, 그리고 뭐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항상 9시 전에 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VIP 방은 뭐 전날 미리 잡아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도 자, 공부를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안 나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뭐 시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어차피 지금 컨택트 쪽도 같이 밀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참 좋은 여행이라든지 노랑풍선, 모두 투어, 그다음에 뭐 카지노, 뭐 파라다이스, 그리고 뭐 항공 쪽, 뭐 제주항공, 티웨이 항공 뭐 이렇게 해서 다 전체적으로 좀 내리고 있는데, 확진자가 다시 700명이 나와버리니까 분명히 우려감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굉장히 철저하게 개별주 장세다라고 보시면은 오히려 원격 진료 쪽, 이쪽 비트컴퓨터 그리고 유비케어 이런 것들도 좀 오르고 있는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많이 빠지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편안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눌려 있고 상승이 크고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난 이런 종목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차분하게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백신 관련 백신 여권 이쪽을 좀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라운시큐어라든지 아니면 아이크래프트, 그리고 뭐 한국정보인증, 그리고 케어랩스, 이런 것들 좀 많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케어랩스랑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도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좀 모멘텀 자체가 두 개기는 해요. 두 개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라온시큐어가 조금 더 유망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 당장에 우리가 뭐 매수를 하는 것보다도 오늘 뭐 장 끝나고 좀 시간을 계산을 해서 들어가는 게 좀 안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좀 굵직굵직한 거는 좀 이제 금융지주사들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DGB 금융지주라든지 우리금융지주, 그 다음에 BNK 금융지주, 이런 지주 쪽들이 굉장히 좀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 좀 묵직하기는 해요. 묵직하기는 하지만 나는 좀 시간적인 부분에 투자를 하고 싶다, 시간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도 눌렸을 때 좀 끌고 가보시면은 분명히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건설주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VIP 방에다가 어떤 딱 이 종목 두 개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그 종목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알려드리면은 조금 그래요. 자, 그래서 아무튼 뭐 두 종목 건설주를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혼자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달부터, 여러분들 5월부터 느끼시겠지만 시장 색깔이 너무나도 많이 변하고 있고, 저는 6개월 전부터 소비주 관련해서 좀 보셔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지금 뭐 글이 지금 뭐 방을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거 1월 달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1월 달부터 제가, 자, 여기서도 글이 나오죠. 한두 달 전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를 하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게 1월 글인데 그 두 달 전이면은 작년 11월 달부터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이거 보시라고, 인플레이션 보시라고, 똥값이 된 화폐 가치 하락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서 시장은 거대한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원짜리 사탕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다 써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방에 계신 분들은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시고 다 접근을 하시고 편안하게 수익이 따라오는데,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 하시면 여러분들 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좀 도박을 하는데 돌아가는 흐름을 모르고 도박하는
거는 뭐 이룰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좀 큰 틀을 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금 2분기 때는 분명히 우리가 좀 좋아지는 부분, 1분기 때는 당연히 아쉬운 성적표가 나왔어요. 아쉬운 성적표가 나왔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2분기 때 좋아지는 부분, 그리고 뭐 공매도 잔고를 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그래도 좀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이제 공매도 다 빠지고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뭐 보시면은 뭐 5월 달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자, 좀 많이 5월 말부터 해서 좀 많이 5월 말에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도 좀 빠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그리고 여기서 뭐 보시게 되시면은 그래도 조금은 뭐 연기금이 들어오기는 해요. 연기금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좀 꾸준하게 들어오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외국인이 좀 그나마 좀 최근에 뭐 기간이랑 들어온 부분은 있는데 지금 뭐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 그래서 뭐 실적이 2분기에 뭐 기대감이 없으면은 뭐 당연히 정리하는 게 맞는데 2분기에 기대감 자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장 큰 틀에 대한 흐름을 좀 이해를 하시고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